KTV 추억의 문화영화 98회 모든 연령 시청. 화면 해설 작가 강상희, 성우 이재인. 필름 영사기가 돌아가면서 오래된 기록 영상들이 흘러간다. 타이틀 당신이 몰랐던 100가지 추억의 문화영화. 서울 풍납동에 자리한 토성. 도읍지 공주를 방어하기 위해 축조된 공산성. 미륵사지 석탑과 국남지 연못의 정자 등 백제시대 유적지가 담긴 영상이 이어진다. 부제 추억의 문화영화 천년의 세계문화유산 백제. 자막 3기로 구분되는 백제문화. 고구려 지역에서 남아한 온조왕을 시조로 고대 삼국의 한 나라로 존재한 백제. 기원전 18년 한반도 서남부 전역에 나라를 일군 백제는 서기 660년까지 존속한다. 고대 국가로서 처음 백제의 터전을 마련한 지역은 현재 한국의 수도 서울. 한강 유역에서 한성시대를 연 백제는 도읍을 금강변으로 천도하면서 금강 일대를 기반으로 문화를 꽃피운 제2웅진 시대 막을 열고 그 후 부여로 도읍을 옮기면서 가장 용성했던 사비시대에 그 막을 내린다. 문화영화 1996년. 고대 삼국 중 하나였던 백제는 기원전 18년에 한반도 서남부 전역에서 나라를 일으켜 서기 660년까지 존속했던 고대 왕국이다. 고구려는 북부, 신라는 동남부에 위치한다. 백제가 고대 국가로서의 터전을 마련한 곳은 한국의 수도 서울이다. 현대 서울의 한강변. 한강 유역을 기반으로 성장하기 시작한 백제는 서울의 한강 남쪽 풍납동 일원에 방어 영토성을 쌓았다. 그래픽 지도, 백제 영토 위에 자막이 뜬다. 백제 문화는 도읍이 바뀜에 따라 3기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첫 도읍을 정한 한성시대와 금강 하류인 공주의 도읍을 정한 웅진시대, 문화적으로 가장 융성한 부여의 사비시대로 구분된다. 475년 백제가 한강변에서 지금의 공주인 웅진으로 도읍을 옮겨 축조한 공산성에는 성내에 생활용수를 공급하기 위해 조성한 못이 있어 백제인의 지혜 또한 엿볼 수 있다. 무령왕에 이르러 문화의 꽃을 피운 백제는 중국과 교역하며 일본에 문물을 전해주었다. 자막 미륵사지 석탑. 천여 년이 넘는 역사의 뒤안길에 그 화려하고 장대한 실체를 감춘 채 두 개의 탑만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전라북도 익산의 미륵사지 석탑. 용성한 불교 문화의 상징인 이 석탑은 장엄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불교 문화의 정서와 백제의 정신을 표현한 국보 제11호 미륵사지 석탑은 가볍게 치켜드는 어깨선으로 백제 문화 특유의 기상과 미가 드러난다. 당시 백제인들이 목탑의 정교함과 세심함을 석재를 사용하여 재현한 석탑은 장구한 세월의 천년고찰 미륵사에서 백제 석재 건축의 역사로 보존되고 있다. 문화영화 1996년. 찬란한 문화의 꽃을 피웠던 백제. 천여 년이 넘는 역사의 뒤안길로 그 화려하고 장대한 실체를 감추고 이제는 두 개의 탑만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익산 미륵사지. 하얀 고가를 쓰고 흰 승복에 붉은 띠를 두른 무녀가 석탑 밑에서 전통춤을 추고 있다. 영성한 불교 문화의 상징인 이 석탑은 장엄한 분위기를 자아내며 백제의 정신 문화를 표현하고 있다. 국보 제11호로 지정된 미륵사지 탑은 우리 불교 문화의 정수를 한데 모은 것으로 가볍게 치켜들린 어깨석은 백제 건축 특유의 기상미를 보여준다. 미륵사지 석탑은 상층부가 반쯤 파손된 상태로 남아있고
동쪽에 복원된 탑이 세워져 있다. 7세기 초반에 조성된 미륵사지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큰 사찰이었다. 당시 유행했던 목탑을 가운데 두고 양쪽에 2개의 석탑을 세웠다. 당시 백제인들은 목탑의 정교함과 세심함을 석탑으로 재현함으로써 장구한 세월을 견뎌낼 수 있는 석탑시대를 열었던 것이다. 자막, 백마강의 슬픈 사연. 고요한 사냐의 그 흔적만이 옛 영화를 말해주는 백마강과 부소산. 부소산은 천연지리의 요새로 백제 수도의 사비성을 지켜줬지만 나라의 운명과 함께 수많은 궁녀가 강물에 몸을 던진 비극적인 장소가 된다. 낙화암의 슬픈 역사가 서린 백마강에는 시대가 변하고 세월이 흘렀지만 고든 절개와 고귀한 충절이 서린 백제의 역사와 어리, 그 맥을 함께하고 있다. 문화영화 1996년. 고요한 사냐의 그 흔적으로 남아 옛 영화를 말해주는 백제의 부소산과 백마강. 나룻배를 탄 백사공이 백마강 물줄기를 따라 노를 젓는다. 백마강과 부소산은 천연적 요새로 백제시대 수도 사비성을 지켜주었지만은 백제가 멸망하던 660년 마지막 왕궁이 적의 말발굽에 짓밟히자 나라의 운명과 함께 수많은 궁녀와 백제인들이 강물에 몸을 던진 슬픈 사연이 간직된 곳이다. 아름다운 꽃이 떨어지는 것에 비유해서 백화정이라 불린 이곳은 바로 백제인의 굳은 절개와 고귀한 충절의 표상이 되고 있다. 백마강이 내려다 보이는 정자 백화정에서 쪽진 머리의 여인이 길고 하얀 천을 휘저으며 춤을 춘다. 백제시대 군대 행렬을 재현한다. 역대 왕의 위협과 충신들의 용감한 무사정신을 기리는 백제대왕제. 전통 한복 차림의 유건을 쓴 중년층 남자들이 제례를 지낸다. (660년) 나당연합군에 의한 백제 멸망 시 나라를 지키고 또 기울어진 왕국을 일으켜 세우려던 이들의 넋을 경건하게 제를 올려 위로하고 있다. 이와 같이 충절과 효를 으뜸으로 삼고 생활해온 이곳 사람들은 시대와 세월은 흘렀어도 그 정신만은 명맥을 이어오고 있다. 자막, 백제의 사적과 예술. 백제 궁의 연못인 부여 궁남지에는 백제인의 자연에 대한 동경이 담겨 있다. 연못 중앙에 섬을 만들고 버드나무를 심어 신선 사상이 깃든 연못을 표현한 궁남지. 우리나라 최초의 인공연못 궁남지는 후에 일본의 정원 조성에도 영향을 끼친다. 무덤 벽화조차 온화하고 친근하게 표현하는 예술성을 지닌 백제인들은 간결하고 장식적인 요소가 없는 소박한 선의 토기를 좋아했고 예술이기 이전에 현실의 삶과 일상에서 우려낸 혼으로 문화를 일관했다. 문화영화 1996년. 백마강이 굽이도는 백제 후기의 중심지인 부여. 백제 궁성의 연못인 궁남지. 이 연못은 자연을 이상향으로 동경하는 신선사상을 바탕으로 연못 중앙에 가산을 만들었다. 연못에 자연의 그림자를 들이우는 자연형 연못으로 일본 정원에 영향을 주었다. 연못 가운데 자리한 섬에 누각이 있고 건너갈 수 있는 다리가 놓여 있다. 오늘날 백제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이곳 부여박물관을 찾는 사람들 또한 많다. 백제인들의 정신세계와 예술적 역량이 함축되어 만들어진 백제 공예품의 진수, 국보 제287호
백제 금동용 복례산 향로. 능산리 절도에서 발굴된 이 향로는 우리의 토속 신앙과 불교 문화가 복합된 상징물이다. 백제의 예술성과 금속공예 기술의 우수성을 확인시킨 이 향로는 동양 최대의 걸작으로 꼽힌다. 향로 뚜껑의 가장 윗부분에 봉황 장식이 있다. 백제의 금속공예품은 삼국의 어느 나라보다 정교하고 세련된 멋을 보여준다. 흔히 무덤의 벽화는 괴기스럽게 그리고 있지만 백제는 온화하고 친근하게 표현하고 있다. 이러한 느낌은 토기에서도 나타난다. 백제의 토기는 다른 문화권과 달리 장식적인 요소가 많이 배주돼 간결하고 단순한 선, 그러면서도 소박한 느낌을 주고 있다. 벽돌 무덤과 궁궐, 사원 건축에 쓰이는 전돌에선 백제 미술의 부드러움과 세련됨이 잘 나타난다. 국보 제83호 금동반가사유상은 우리나라 불상 조각을 대표하는 유물로 부드러우면서도 우아한 자세와 미소를 머금은 얼굴 표정 등이 유감없이 표현되어 있으며 일본의 아스카 문화에도 영향을 끼쳤다. 백제 석불예술의 특징인 편안함과 태평스러운 분위기에 의지하고픈 마음을 자연스레 불러일으키는 연동리 석조열의 좌상. 이러한 불상을 완성하는 것은 예술행위 이전에 생활 속에서 우러난 현실적 삶의 반영이기도 하다. 자막. 섬세하고 정교한 백제의 건축. 무령왕릉은 백제 문화의 이해라는 측면에서 학술 가치를 지닌 고분이다. 백제 무덤 중 유일하게 백제의 왕 이름과 주인이 명확하게 증명된 왕릉이자 도굴의 흔적 없이 그 유물이 고스란히 보존되어 발굴된 백제 무령왕릉. 동굴식 터널에 왕과 왕비를 합장한 왕릉에는 연꽃무늬 벽돌이 수놓아져 있는데 천여 년 전 조성에 쌓은 이 벽돌 구조는 현대 건축도 재현할 수 없을 정도로 정교하다. 무령왕릉은 웅진 백제 문화를 알 수 있는 대표적 고분이다. 연꽃무늬 벽돌로 아치를 쌓은 형태의 무덤. 왕과 왕비를 합장한 이 무덤은 터널 모양의 동굴식 무덤으로 연꽃무늬의 벽돌로 수를 놓은 것처럼 쌓아 아름다움을 자아낸다. 천여 년 전에 조성된 벽돌 구조는 현대 기술로도 재현하지 못할 정도로 정교하고 섬세하다. 이곳 왕릉에서는 왕관을 비롯해 108종의 유물이 출토됐으며 화려한 장식품들은 현대 감각으로 봐도 손색 없이 세련되고 정교하게 만들어졌다. 돌로 축조한 왕릉과 돌로 된 짐승은 진귀한 유물로 석조 문화의 뛰어남을 보여준다. 한복 차림의 남자가 바위 절벽 옆에 계단을 오른다. 이렇듯 뛰어난 석조 문화의 한 자락이 충남 서산 마의 삼전불 유적으로 남아있다. 백제 석조 문화의 전통을 이어가는 석공 권오달 씨는 강인하면서도 소박하고 부드러움을 드러내고 있는 백제선에 매료되어 이곳을 찾는다. 중앙의 열의 입상은 큰 눈을 활짝 뜬 채 입가에 미소를 짓고 있다. 권오달 씨가 마의 삼존부를 종이에 옮겨 그린다. 국보 제84호인 마의 삼전불은 자연스러운 조명과 어울려 잔잔한 미소를 자아내고 있다. 백제의 미소로 상징되는 마의 삼전불상은 그 표정이 온화하고 부드러우며 세련된 조형성을 보여준다. 권오달 씨가 조각용 평평한 바위에 불상을 그린다. 백제 석조 문화의 전통을 이어가는 석공 권오달 씨. 그는 선조 석공이 남기고 간 정신과 예술 세계를 계승하며 오늘날까지 그 맥과 숨결을 이어가고 있다. 권오달 씨가 불상의 얼굴을 조각한 뒤 입으로 바람을 불어 돌가루를 털어내고 망치질로 다듬는다. 3대째 석공의 대를 잇고 있는 그는 처음에는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가업의 인연에 매여 이 일을 했지만 지금은 전통을 계승하고 발전시켜야 하는 시대적 사명감으로 작업에 임한다.
30여 년간 돌을 만진 그지만 돌을 만질 때마다 여전히 어려움을 느끼며 돌에 정성과 혼을 넣고자 노력한다. 선조 석공이 남기고 간 예술문화의 숨결을 잇는 석공 권호달 씨. 그는 천여 년 전 당시 백제인의 염원과 이상을 구체화시킨 석공들의 정성과 땀을 되새기며 강건하면서 부드러움을 잃지 않게 간절한 마음으로 작품에 임한다. 시대를 넘어 살아있는 작품을 위해 돌tum에 땀을 적신다. 권호달 씨가 성인 키의 2배가 넘는 불상에 한쪽 팔에 걸터 앉아 작업한다. 석조 문화가 시작된 익산에는 좋은 석산이 많아 예로부터 석조 문화가 발달했다. 오늘날 전통 문화에 대한 관심이 점점 엷어지고 전통 예술의 아름다움을 찾으려는 노력이 아쉬운 지금 이를 계승 발전시키고자 하는 젊은이들이 있다. 이들은 선배 석공의 얼을 계승하며 그 맥을 잇고 있다. 20대 남학생 3명이 한조가 되어 불상을 조각한다. 백제는 삼국 중 불교가 가장 왕성했으며 그 상징물인 탑에서 당시 백제인 기원과 염원을 구체화시킨 석공의 정성과 땀이 하나로 녹아있음을 느끼게 된다. 돌로 탑을 쌓은 기법은 우리나라가 중국보다 먼저 생겨났으며 익산 미륵사지 석탑과 함께 백제시대에 세워진 정림사지 5층 석탑 또한 우리나라 석탑의 값진 문화유산이다. 국보 제9호로 지정된 정림사지 5층 석탑은 창의적 조형미와 더불어 장중하고 명쾌한 기풍을 간직한 석탑이다. 탑 중심의 모서리마다 기둥이 세워져 있다. 잃어버린 왕국으로 우리에게 존재해온 백제. 그러나 백제는 훌륭한 문화유산을 남긴 살아있는 왕국이다. 하얀 승무복 차림에 고가를 쓴 모녀가 양손에 복채를 쥐고 석탑 밑에서 북을 친다. 찬란한 백제 문화는 역사의 굴곡을 거쳤지만 그 빛을 잃지 않고 오늘날까지 정신과 맥을 전해주고 있다. 백제인이 남긴 문화에서 우리는 아득한 세월을 단숨에 뛰어넘어 그들의 간절한 염원과 숨결을 느끼게 된다. 자막. 백제의 처음을 함께한 터, 서울의 한성백제. 웅진 백제의 금강변에 뻗어있는 공주 공산성. 부여 백마강의 한설인 역사를 품은 사비백제. 백제가 멸망에 사라진 지 1000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돼 당당한 존재감을 드러낸 백제 유적지. 백제는 잃어버린 왕국, 사라진 나라가 아니라 자랑스러운 세계유산으로 살아있는 역사로 우리 곁에 남아있다. 추억의 문화영화 1000년의 세계문화유산 백제 끝. 필름 영사기가 돌아가면서 오래된 기록 영상들이 흘러간다. 타이틀: 당신이 몰랐던 100가지 추억의 문화영화.